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디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스페인 탐험가, 정복자들의 매우 특이한, 이상한 아메리카 지역의 작명 방법입니다. 신대륙을 찾아서 떠난 스페인 사람들의 만행이라는 부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스페인 탐험가들과 정복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이름을 지었다라는 내용을 알려면 신대륙 발견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조금 찾아 올라가면 재미있습니다. 때는 1488년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뮤 디아스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봉을 돌아서 당시에는 인도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항로였던 아프리카 남부 항로를 발견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아주 오랫동안 이 포르투갈의 전통적인 라이벌이었던 당시 카스티아 왕국,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당시 이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여왕이 이 소식을 듣고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의 최대 라이벌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앞서가는 어떤 기술을 발견했다, 엄청난 발견을 이뤄냈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사벨 여왕이 발끈한 상태를 딱 유지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자칭 탐험가예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난 콜럼버스가, 누님, 반대로 돌아가도 인도가 나옵니다, 나 보내주세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사벨 양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명색이 내가 카톨릭 여왕인데 내 손으로 지동서를 입증하는 행위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어? 그러자 우리 콜럼버스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니, 포르투갈이 인도의 후추 이런 거 다 독식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당연히 그럴 수 없었겠죠. 조용히 후딱 당겨와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배 3척을 주고 다녀오게끔 시킵니다. 자, 그렇게 1492년 8월 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배 3척을 이끌고 스페인 항구를 처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보시는 지도는 콜럼버스가 총 4차례에 걸쳐서 아메리카를 다녀왔는데 그 경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1차가 빨간색 그림이에요. 빨간색 선을 보시면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서 1492년 지금의 바하마스 제도 인근 어떤 작은 섬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1492년 9월 대서양 어딘가에서 분명히 이쯤 되면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인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그랬느냐? 당시 콜럼버스가,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지구의 둘레를 잘못 계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 그래서 매우 초조했겠죠. 그런 상태에서 선원들도 아이고 언제 도착하냐, 이제 뭐 전설에 따르면은 괴물도 나온다 그러고 이쯤 되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콜럼버스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가도 죽으니까. 보십시오. 이사벨 여왕이 굉장한 정치적인 리스크를 감내하고 포르투갈의 인도 후추 독식을 막기 위해서 콜럼버스를 지원했던 건데,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면 그죠? 당연히 멀쩡하게 살아남긴 힘들었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492년 10월 대서양 다시 어딘가입니다. 큰일 났다, 이제 마실 것도 얼마 없는데 이러면서 선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똥줄이 무지하게 탔을 겁니다. 자, 이 콜럼버스가 10월 11일 대서양 서쪽 끝 어딘가에서 섬을 하나 발견합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섬을 딱 하나 발견했으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다 기독교니까 나의 구세주, 이 섬은 나의 구세주야. 그래서 이 섬을 산살바도르, 산은 성, 우리로 영어식 하면 세인트, 성 누구누구 하잖아요. 그래서 살바도르는 구세주입니다. 지금 이제 중미의 한 조그만한 나라 엘살바도르 있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었다가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 나라. 그래서 그 나라 이름도 살바도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섬을 산살바도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섬이 지금도 바하마 제도, 여러 개의 섬들로 구성된 제도입니다. 제도 가장 동쪽 끝에 이렇게 산살바도르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 콜럼버스가 최초로 도착했다. 이 산살바도르 섬에서 또 원주민들을 만나서 또 얘기를 했겠죠. 야, 내가 지금 인도를 찾아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꼴바라는 아주 큰 섬이 있다. 꾸바라고? 아니. 꼴바라고, 꼴바. 그랬더니 꾸바. 난청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콜럼버스의 일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현지인들은 꼴바라 그랬는데 얘가 자꾸 꾸바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좋아요. 콜럼버스는 생각합니다. 동양 끝에,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아메리카에 있는 줄 모르니까 내가 동양 쪽 어딘가 있는 거야. 조그마한 섬을 발견했어. 원주민도 찾았어. 자,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매우 큰 섬이 있대.
동양의 매우 큰 섬? 내가 말로만 듣던 그 일본이구나 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1492년 10월 27일 산살바도르 섬에서 쭉 내려와서 꼴바 섬이었어야 할 그 쿠바 섬에 당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콜럼버스가 했던 말, 이게 바로 이제 스페인어로 시빵고, 과거 일본을 시빵고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일기에 이 섬이 바로 내가 시빵고라고 불러야 할 것만 같은 그 꾸바 섬인가? 이것도 잘못 부른 거긴 한데 어쨌든 일본이라는 명칭이 중국 사람들이 르빤이라고 부르던 게 아랍 사람들한테 시빤이 됐고 이게 유럽에 넘어가면서 시빵고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이 시빵고에 유래한 재팬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서 뭐 최근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재팬으로 부르지 말고 니폰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현재 재팬의 이름의 유래는 이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0월 27일 쿠바 섬을 발견합니다. 원래는 꼴바였어야겠죠? 이 사람의 그 지독한 난청 때문에 쿠바 섬은 현재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탐사를 이어나갔겠죠. 12월 11일 쿠바섬 동쪽 어딘가에서 새로운 섬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갔더니 딱히 뭐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땅도 비옥해 보이고 넓어 보여. 그래서 여기는 따로 주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스페인의 땅이라고 선포해야겠다. 그래서 이 여기를 라 에스파뇰라라고 합니다. 에스파뇰 그러면 스페인의 또는 스페인 남자, 스페인 사람을 의미하는데 스페인의 땅 이렇게 선포를 했고 이 섬에 여기는 현재 지금 반을 똑 갈라서 왼쪽에는 하이티, 오른쪽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493년 초에 1차 항해를 종료하고 스페인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사벨 여왕이 딱 확인을 했겠죠. 너 뭐 얼마나 성과가 있었냐? 자, 콜럼버스가 늠름하게 얘기합니다. 누나, 우리 아시아 찾았어. 그랬더니 딱 반응이 물어보겠죠. 호주 가져왔냐? 여기서 살짝 쭈그래. 아니, 이게 워낙 아시아가 넓기도 하고, 우리가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빈손이라는 거야? 주인 없는 섬 하나를 찾아서 스페인 땅으로 딱 선포해놓고 그러고 왔다. 아이고, 잘했다. 우쭈쭈 했겠죠? 얼른 다시 가서 후추를 가져와라. 그래서 다시 1493년 9월 25일, 목요일 2차 출항을 합니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2차 항해의 경로는 점선입니다. 1493년 2차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번에는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작은 섬들 현재는 소안틸리스 제도로 불리고 있는 이 섬들 위주로 쭉 훑으면서 올라가는데 11월 3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2차 항해를 하던 어느 날 선원이 선장님 저기 섬 하나 보여요? 라고 얘기합니다. 콜럼버스 그래 놀라는 척 해주면서 섬이 겁나게 많다는 거에 지금 많이 이제 질려 있습니다. 선원이 저 이름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소재가 바닥난 콜럼버스가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무슨 요일이냐? 일요일이래요. 그래 섬 이름은 일요일로 하자. 그래서 현재도 지금 현재 스페인어로 일요일을 도밍고라고 합니다. 도밍고. 이 도밍고는 사실상 어디서 왔냐? 도미니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현재도 도미니카를 하나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인들이 사용하는 성 도미니코, 도미니코 교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결국 지금 스페인어는 일요일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도착한 날이 일요일이어서 섬 이름을 일요일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도미니카 연방. 아까 말씀드렸던 라에스파뇰라 섬에 위치해 있는 그 친구들과는 다릅니다. 하이티하고 도미니카 공화국과는 조금 다른 여기는 소안틸리스 제도 쭉 자그마한 섬들이 쭉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이곳 중간쯤에 위치한 도미니카 연방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11월 19일 어느 날 작은 섬들 이름을 계속 지어주면서 올라갔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지쳤어. 그런데 딱 어떤 지역에 딱 도달하는데 바로 이 섬입니다. 이번 여기 섬. 자, 콜럼버스가 이 섬이 가지고 있는 그 베이, 만이라고 하죠. 움푹 땅이 이렇게 바닷가인데 쭉 들어간 표면. 요거를 너무 예쁘다. 여기가 아름다움이 풍부하니까 부유한 항구라고 이름을 부르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요 안만이에요. 이 만. 깊숙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자연적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 당시 배들이 정박하고 항구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항구라고 부르는데 대신 너무 예쁜 거죠. 이 사진은 당시 사진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렇게 예뻤을 거다라고 추정되는 다른 지역의 사진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너무 예쁘다. 부유한 항구.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가 항구입니다. 리코는 뭔가 부유한 건데 음식이 부유하다 그러면 맛이 풍부하다는 의미로 맛있는 또는 사람이 부유하면 부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도 리코 둘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포르토리코라고 이름을 불러주게 됐는데 사실 콜럼버스는 이 섬 전체를 산후안이라고 짓고 요 만을
푸에르토리코라고 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푸에르토리코가 독립을 하는 그 시점에 섬 이름을 푸에르토리코라고 하고 이 만의 이름을 산후안으로 반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푸에르토리코의 수도가 산후안이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1494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열심히 또 탐사를 했겠죠. 부유한 일요일 섬, 네, 도미니카 일요일 섬에서 시작해서 열심히 항해를 하고 부유한 항구도 찾아내고 스페인 땅 남쪽 한번 딱 훑어보고 그렇지 우리 땅 잘 있나 보고 또다시 도착한 섬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현재의 자메이카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는 또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보면 딱 도착했어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 이 친구 반가워. 이 섬 이름이 뭐야? 속으로는 제발 이름 있어라. 이제 소재가 없다. 딱 했겠죠. 하이마카라고 했답니다. 하이마카인데 이걸 또 난청이 심하잖아요. 콜럼버스가 그걸 듣고 하이마카라고 했던 거죠. 아니 하이마카라고. 오케이 잘 알았어. 하마이카. 자, 스페인어로 이 J가 흐 발음이 나요. 흐. 이 원주민들이 하이마카라고 하는 말을 얘가 난청으로 잘못 듣고 하마이카라고 부른 다음에 쓸 때는 J라고 썼겠죠. 왜냐면 J가 히읗 발음이 나니까. 그래서 이 이름이 현재는 이제 영국 영연방 국가 중에 하나니까 영어 발음으로 자메이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이마카였다. 그래서 우리 콜럼버스 형님 아주 난청이 심했던 분이셨던 것 같다. 그렇게 다시 스페인에 돌아와서 재정비를 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1498년 5월 30일 이번엔 월요일이었습니다. 3차 출항에 나섰고요. 3차 출항 경로는 파란색 점선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남쪽으로 확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로를 한번 탐색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때는 지금의 남미 지역을 최초로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2달 뒤, 보통 이제 그 대서양을 당시 항해술로 항해하는데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에서 80일 정도. 그래서 7월 31일, 7일 때 이제 3차 항해 끝에 최초로 또 다른 섬 하나를 발견했는데 여기가 일요일 섬이에요. 일요일 섬보다 좀 더 남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 섬을 딱 발견했는데 처음 발견한 이 모서리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어떤 부분을 딱 발견한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섬의 이름은 트리니다드, 우리 영어로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짓자. 뭔가 삼각형이잖아. 탁탁탁. 좋았어. 트리니티 섬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이 지역 북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 담뱃잎을 많이 활용했대요. 그래서 타바코, 스페인어로도 따바꼬, 현재 담배라는 말 자체를 스페인어로도 따바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따바꼬를 유래한 단어로 토바고라는 이름을 지어서 지금 이 섬의 이름, 요 섬에 있는 나라의 이름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식 발음으로 트리니다디 토바고, 네, 이렇게 불러주는 섬 이름이 또다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쪽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베네수엘라도 한번 확인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저 추정이 좀 되겠죠. 3차 출항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본인들이 확보했었던 땅의 새로운 경로를 한번 찾아보는 데에 좀 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1502년 5월 9일 일요일 4차 출항을 떠나게 됩니다. 4차 출항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초록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로를 따라서 갔는데 2차 출항 때보다 조금 더 남쪽으로 좀 더 들어갔겠죠. 1502년 12월 13일 월요일 4차 항해 어느 날 또다시 선원이 다급하게 콜럼버스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섬 하나가 보입니다. 이번에도 요일로 지을 거냐? 살짝 따지듯이 물어봤겠죠. 콜럼버스 이제 요일만 계속 쓰는 건 좀 그렇고 오늘 스페인에서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오늘 성 루치아 카톨릭 기념일이잖아요. 미사하고 있겠죠? 그래서 오케이. 오늘 우리가 이 섬을 발견하는 날이 성 루치아 카톨릭 기념일을 성대하게 기념하는 날이니까 이 섬의 이름을 성 루치아라고 하자. 그래서 산타 루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섬의 이름은요, 세인트 루시아예요. 그래서 현재 이 조그만한 세인트 루시아라는 나라가 영연방 국가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산타 루시아를 영어식으로 표기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세인트 루시아 발견 직후에 이번엔 남쪽으로 살짝 내려옵니다. 또 다른 섬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스페인에서 또 뭐하냐? 산 비센테 축제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섬 이름을 산 비센테라고 또 지었답니다. 네,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닌지 의심이 좀 듭니다. 스페인은요, 당시 매년 1월 22일에 산 비센테 데 사라고사라는 축제를 개최했답니다. 산 비센테의 영어식 표현이 세인트 빈센트인데요. 현재 이 섬의 이름도 세인트 빈센트 섬입니다. 보시면 도착한 날짜가 1월 22일이죠. 참, 네. 아주 단순하게 이름을 짓는 친구들입니다. 자, 이후에 1503년경 어느 날, 이렇게 마지막 4차 항해에서 쭈쭈쭈쭈 하다가,
코스타리카, 현재 코스타리카 섬을 하나 발견해요. 근데 이 섬에서 원주민들이 금장신구를 달고 있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야, 금장신구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가 금이 나나 보다. 분명 여기는 부유한 해안이다. 그래서 코스타리카도 뭔가 풍부하다. 돈이 많다. 사람한테 부유한이라고 사용하면 돈이 많은 거다. 부자다. 재물이 풍부하다는 의미로 부유한 해안 코스타리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타리카는 콜럼버스가 최초로 금장신구를 달고 있는 원주민을 발견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하급 선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딱 가서 얘기해요. 형,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아시아가 아닌 것 같아. 콜럼버스, 에이 뭔 소리야. 아니 지구는 공처럼 둥근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시아는 훨씬 더 가야 나온다니까. 벌써부터 뭐가 나오면 안 돼. 아니야. 콜럼버스가 지구는 호리병처럼 생겼어. 동그랗지만 럭비공처럼 생겨서 사실 가로로 오면 얼마 안 돼. 그래서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난청만 심한 게 아니구나라고 걱정을 했겠죠. 어쨌든 현재 지금 아메리카 대륙의 이름의 유래는 이 사람입니다.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아메리고에서 따서 아메리카라고 기념해서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콜럼버스 그 이후에도 이 스페인 정복자들, 스페인 탐험가들의 이 지명 장명 센스는 돋보입니다. 그것도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지으면 된다 이런 뜻. 아메리고 베스푸치 덕분에 여기가 아시아가 아니고 싹 다 신대륙이다 라는 걸 알아내요. 그러면 다 털어야겠죠. 아시아면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뭔가 유지한 나라가 있는 거, 국가들이 많이 있는 건데 여기가 신대륙이면 다 빈 땅 아니야 사실상. 야, 다 먹자. 열심히 정복을 합니다. 미 대륙으로 탁 올라가가지고 북미 대륙 서부 지역 어딘가 허허벌판을 딱 보면서 하는 말. 여기는 허허벌판이 끝도 없네. 허허벌판을 스페인어로 메가라고 합니다. 메가, 광야. 광야를 스페인어로 메가라고 그래요. 이게 전부 다 광야네. 너무 광야가 넓은데 광야가 많으니까 그냥 광야의 복수형 라스베가스라고 하자. 그래서 영어의 the에 해당하는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라스. 어떤 명사 앞에 붙어서 그래서 명사의 의미를 한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라스베가스. 그 광야들. 그게 지금의 라스베이거스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짝 더 서쪽으로 가면 해안가가 나오죠. 자, 이 해안가가 딱 보니까 어때요? 너무 아름답다. 이 해안 도시. 너무 아름다워서 뭐라고 지었을까요? 로스안젤레스라고. 여기는 마치 천사들이 살 것만 같은 도시야.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이 로스앤젤레스라는 이름의 유래는 조금 더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도시를 만나고 모든 천사들의 주인, 모든 천사들의 여왕이라는 의미로 우리 성모 마리아를 기리자. 이 해안가는 이제 로스앤젤레스라고 불러서 우리 성모 마리아의 위대함을 기리자 라는 이름으로 짓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지역들은 현재까지도 스페인어 단어에서 유래하거나 스페인 성직자들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방금 보셨던 로스앤젤레스 이어서 샌디에고, 스페인어죠. 성디에고, 산호세, 산프란시스코, 다 성프란시스코, 성호세. 또 멕시코에 가면 보시면 이렇게 몬테레이가 있습니다. 몬테레이. 몬테는 산, 레이는 왕. 그래서 왕의 산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 게레로가 있습니다. 게레로. 이 지역 이름이 게레로인데 게레로는 전사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처럼 어떤 그 특정 지역에 뭔가 어울릴 만한 본인들이 도착해서 딱 처음 느꼈던 이건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하고 이름을 그냥 지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그 수많은 아메리카 대륙에 존재하는 스페인어 지명들을 통해서 또 스페인어를 공부하게 된다면 굉장히 또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려 봤습니다. 앞으로도 스페인어와 관련된 재미있는 콘텐츠들 찾아서 많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